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가 왕창 담겨져 있는 파트입니다. 내용이 어렵냐? 아니요, 내용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많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바가 학교에서 얼마만큼 할지 몰라서 그냥 제가 가능한 많이 담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하는 대로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어, 안 변하고 있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 얼음 녹아요. 얼음 녹아요. 왜?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이유가 뭐야?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그 에너지 많이 우리 에어컨 같은 거 많이 사용해가지고 네. 지구 온도가 높아졌어요. 에어컨 뭐 이런 에너지를 많이 이용을 하면 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야? 그렇죠. 우리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를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원리를 모른다는 것이야. 그죠? 맨날 첫날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줄여야 돼 라고까지 밖에 몰라요. 학교에서 탄소 중립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탄소 중립이 뭔지를 모른다고. 탄소 중립이 뭐야? 나 이거 배웠어. 학교에서 다 해요. 그 탄소 뭐였지? 나 이거 배웠는데? 이거 무슨 배웠어요? 맞아. 사실 우리가 저거 하는 맞아요. 맞아, 그거. 탄소를 내가 발생 안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를 다시 돌리는 값을 만들어서 이 출입을 빵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탄소 중립인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환경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추석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왜? 망해서 망한 거랑 추석을 잘 못 지내는 거랑 무슨... 시험 이미 다 본 거잖아. 뭐 어떻게 할 거야? 상우야. 아니면 일기간에 나트륨 우겨가지고 1점 넣어. 그거 할 거야. 아니, 선생님이 학교에 있을 때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시험 치고 나서 답 맞춰보는 애들, 나는 그게 너무 싫더라. 그게 근데 채점한 느낌은 좋잖아요.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동감이 많아서 약간 잘 본 거만 채점하는 거지. 약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떡할래? 과학이 그래가지고 중간에 채점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를 일이잖아. 채점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난 그래서 나 진짜 걔네들 아직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 나는 안 줄 거라고 얘기했어. 답 안 줄 거야. 시험 다 보고 오늘 이제 다 마치고 내가 줄 거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도 계속해서 중간에 자습하는 그 시간 있잖아. 그때도 나한테 와가지고 달래. 그래서 와, 열이 진짜 너무 뻗치는데 교무실에 쌤들이 다 있으니까 내가 화를 그렇게 낼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3번을 돌려보냈는데 또 와가지고 그냥 줬어. 그냥 줬는데,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학원 선생님한테 전수하려고 진짜. 그러기엔 너무 촌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그러니까 내가 맡았던 학생 중에 또 그런 애가 있었어. 응? 답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망친 거야.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다음 시험 또 망친다니까. 그게 너무 그냥 병신 같은 거야. 그게 왜 그러지? 그냥 채점을 안 하면 되잖아. 그 내가 답을 체크를 했는 게 달라지나? 내가 그때 채점을 한다고? 난 그때 채점을 하는 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가. 다 오늘 하루의 것들을 다 끝내고 나서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 마인드 컨트롤 내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해도 되는데, 마인드 컨트롤 막 그 자신이 없는데 막 해가지고, 특히 F인 새끼들,
막 이렇게 채점 다 해놓고, 응? 아씨, 망쳤네. 이지랄이가, 다음 시험에 또 망치고, 그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거 내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3점, 2.7점, 4점 날래. 서술을 내가 이거 못 적어가지고, 지랄, 그냥 빡큐!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도 대부분 다 시험 끝나고 답지 몰아서 주지 않아요? 그거를 말을 좀 잘 들으면 되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지랄 안 준다고 몇 번을 너무 화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을까? 추석 얘기요. 추석 좋습니다. 추석을 그래서 근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뭐 어찌합니까? 지금 뭐 후회한다고 해서 현재의 삶이 달라지나? 아니잖아. 맞잖아. 현재의 삶이 달라지진 않아. 그럼 지금 선택을 하는 건 맞습니다. 세진처럼 씨바 때려쳐야지. 오, 예스, 좋아요. 좋은 일이야. 진짜 이게 내가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꾸리는 거잖아. 그거는 내가 미래를 꾸리는 행위잖아. 씨바 때려쳐야지. 다시 해야지. 좋은 일이죠. 그거는. 근데 내가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난 병신이야. 난 등신이야. 이거를 어떻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병신이죠. 그거는 정말로. 언제까지 거기 사로잡혀 있을 거야?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과거를 내가 계속해서 자책하는 일은 너무 길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어떻게 세신처럼 따라하든지 때려쳐야지. 하든지. 응? 얽매여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어쨌든 그럼 추석 때 뭐 했어? 추석 때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한 주 동안. 어디 친척들 만나고 그러진 않았어? 만났어? 씨발. 했잖아. 뭐 했잖아. 세진이는 저는 친척 때 만났어요. 용돈 좀 받았어? 저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너 용돈 받았어? 얼마나 받았어? 그래요? 누가 알아? 부모님 다 뺏어갔어? 아니 어떻게 주거라. 친가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몰라. 얼마나 많이 받으면 모를 수가 있는 거지?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응. 무슨 받았지? 뭐 얘기 별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예. 진짜 잠깐만. 진짜 기억이 안 나? 얘가 야, 안 정확해도 돼. 50? 40? 오! 쩐다. 이쪽 이렇게 친가랑이랑 다 만나가지고 간식 사주세요. 그럴 거. 어쨌든 간에 추석 때 날씨 좀 어땠는 것 같아? 괜찮았나요? 비 왔어요. 비가 계속 오긴 했다. 그죠? 날씨 좀 꾸리꾸리했는데 혹시 작년 추석이 좀 기억날라나? 작년 추석? 추석이요? 작년 추석 기억나? 네. 네? 어땠어? 별로였어요. 왜 별로였죠? 장난식 좀. 예, 별로네요. 선생님 다른 쪽으로 별로였단 말이죠? 작년 추석이. 왜? 너무 더웠습니다. 그 감동. 작년 추석 진짜 더웠어. 많이 더웠어. 반팔 입고 있는데 땀이 너무 나가지고 힘들 정도로, 정말 한여름 정도로 더웠습니다. 이상한 거죠? 추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추수감사절. No. 아닌가? 뭐 맞습니다. 뭐 땡스기빙 데이 맞죠? 우리 미국으로 치면 이제 그런 건데, 추수 석가모니. 무슨 추? 복추.
가을추는 무슨 석? 벌써 저녁석. 가을이 저물어 가는 때가 추석입니다. 가을 끝났어요? 예. 추석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것 같죠?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선생님 이제 가을인데요? 그죠? 맞잖아. 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추석이면은 추웠어야 돼. 왜? 가을이 저무니까 이젠 겨울이야.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어야 돼. 근데 지금은 뭐야? 우리 다 뭐 입고 있어? 반팔. 반팔 입고 있어요. 뭐야? 덥다는 거죠. 이게 말이 맞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니까 추석이 아니고 하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여름아? 여름 하자. 정말로. 왜냐면 그만큼 되게 많이 더웠거든.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서 작년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자, 이것은 모두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뭐 작년에 선생님 수업 들었는 친구들은 들었는데 아니야. 선생님 생각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 추석에는 올해보다, 그 당시 때 올해 2024년보다는 뭐 좀 더 시원할 거야 라고 예상했습니다. 왜? 나는 환경쟁이니까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냐고. 두 번째, 태양의 극대기에 해당이 돼요. 세 번째, 슈퍼 엘니뇨가 왔어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뭉쳐져서 작년에 너무나 더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온도가 조금씩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조금 시원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비가 좀 계속 막 좀 와가지고 더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기후가 변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께서 그 오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오이가 너무 더우면 안 자라 얘가. 그럼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작년 추석 때 우리 아버지가 찡찡댔거든. 오이가 안 난다고. 뭐 그럴만하죠. 왜? 본인의 밥벌이 돈벌인데 당연히 찡찡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아버지 도와주러 갔는데 도와줄 게 없었어. 오이가 안 난다고. 그래서 둘이서 놀았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기후랑 기상이랑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오랜 기간 단기간. 그렇죠. 기후라는 것은 긴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 기상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다른 말로 날씨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어떠한 기후를 가졌냐에 대한 질문으로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 응? 뭐? 우리나라 기후가 뭐였지? 한대? 소아내향성 기후? 열대우림? 우리나라가 어떻게 열대우림이에요? 언대 기후. 사계절이 뚜렷한, 알겠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우리가 좀 배우는데,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원하는 답변이 그거라는 거야. 그냥 온난기후. 언대 기후. 온대기후. 온대.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우리가 기후라고 얘기하는데, 기상이라는 것은 뭐 오늘 뭐 흐린다든지 뭐 비가 온다든지, 뭐 날씨가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간적인 것을 날씨 혹은 기상이라고 합니다. 요거 좌측편에다가 따로 꺼내놨어요. 간간히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기후라는 것이 변화된다고. 변화. 자, 이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보자 라는 것이야. 자, 외적인 것은 우리가 터치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거 되게 호불호 갈리는 음료 아니야? 소리는요? 맛있어요. 나 되게 좋아해.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소리 눈을.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죠? 근데 근데 이거 무시하는 거 많더라고요. 쌤 여자친구가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안 드셔요? 어? 안 드세요 그래서? 내가? 네. 난 먹지. 근데 왜요?
그러니까 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있더라 하는 거지. 나는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외적인 요인은 천문학적, 우리가 지구 내적이 아니고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면은 세차 운동 나오나? 태양 활동 변화 나오네. 태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차 운동. 세 번째가 뭐죠? 자전축 기울기. 네 번째가 이심률의 변화. 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태양의 활동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태양에서 흑점이라는 거 알죠? 흑점. 태양의 흑점이 많으면은 세진이 모를 거야. 중학교 공부 안 했으니까. 중학교 공부 아니면 몰라. 알아요. 뭔데 흑점이 뭐야? 그 태양의 검정색 맞아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해요? 응. 태양열 응. 막아줘요. 막아줘. 방출시켜요? 방출을 시켜. 방출 뭐 또 연관이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태양의 흑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 얼마나 큰 거냐니까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한 정도로 큽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요. 우리가 지금 맨눈으로 태양을 딱 바라봤을 때 흑점이 실제로 내 눈으로 관찰이 가능한 정도로 큽니다. 무슨 말이냐? 지구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엄청 큰 거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까맣게 보이냐라고 한다면은 주변부보다 온도가 한 2000도 정도 더 낮아. 그래서 사실은 되게 뜨거운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검게, 검은색으로 보인다라는 게 흑점인데, 이 흑점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것인데, 이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왜 활동이 많아지는 거죠? 라고 한다면은, 낮아지는 게 많다면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는 거지, 주변부는 온도가 더 많이 높아졌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 태양이 온도가 낮아진 게 아니고 주변부의 온도가 너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어라든지 홍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태양 활동이 더 심해진 부분인데, 태양의 흑점이 가장 많을 때를 우리가 극대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적을 때를 극소기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은 11년 주기인데 이게 작년에 해당이 됐던 거죠. 뭐 극대기. 그래서 많이 더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가 계속 반복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11년 주기인데 뭐 사이클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그래프가 여러분들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차 운동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니까, 우리가 팽이를 딱 돌리잖아? 팽이를 딱 돌리면은 팽이가 돌다가 넘어지기 전에 어떻게 돼? 이렇게 기울었다가 저렇게 기울었다가 이게 반복됩니다. 그죠? 축이 계속 기울어진단 말이야. 지구도 마찬가지다. 지구가 지금 이렇게 있을까? 지금 뭐야? 조금 누워있죠, 이렇게. 이게 이 반경이 요만큼씩 계속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뭐 26,000년 주기로 바뀔 수가 있다. 자, 26,000년 주기라니까 그럼 반대편으로 가는 게 13,000년 걸리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 우리가 태양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할 때 우리가 태양을 한가운데 두고 도는 게 아니에요. 도는 게 아니야. 태양을 한가운데 두고 도는 게 아니고 태양과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이렇게 존재한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러면 안 돼. 잘못 그렸어요. 여기가 길어야 된다.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고. 자,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좀 얘기합시다. 자, 이때가 계절이 어느 때? 겨울. 여름. 왜? 북반구가 얘를 쳐다보고 있잖아. 그지? 그거구나. 여기는 남반구가 쳐다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겨울이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셔. 요 친구가 13,000년이 지나서 기울기가 완전 반대편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자, 원래는 겨울이었는데,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뭐야? 내가 태양이랑 가까워졌는데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죠. 이때가 여름이 된다 라는 것이고, 대가리를 피해 있는데 이때 거리가 멀죠. 겨울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공전 궤도를 그리고 있을 때 이 기울기,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완전 반대편으로 가니까 여름과 겨울이 거꾸로 뒤집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북반구 기준의 여름에서는 이때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덜 뜨거워.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여름이죠. 그러면은 지금의 여름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여름이 될 수가 있겠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차 운동으로도 우리가 뭐 기후라는 것이 변할 수가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은 지구 위치에 따라서 근일점, 원일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근? 가까울 근. 무슨 원? 멀원. 그죠? 그래서 근일점이라는 것은 가까운 점,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운 때를 우리가 근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그림을 보시면 태양과 가까운 때에서 근일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태양과 가장 먼 때가 원일점이 되겠구나. 자, 어쨌든 간에 여름과 겨울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기후라는 것이 변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정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예요. 자, 이것은 뭐 내가 그림을 딱히 안 그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연히 내 대가리가 태양 쪽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지겠죠. 그 정도입니다. 그럼 내 대가리가 태양으로부터 멀수록 난 추워지겠죠. 그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 이것은 41,000년 주기로 21.5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뭐 연교차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정말로 지구과학 원, 현재 기준으로 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심률이라는 게 나와. 자, 이심률이라는 게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지구 혹은 뭐 행성들이 항성을 공전을 할 때 얼마만큼의 찌그러짐으로 공전을 하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 동그랗게 이렇게 공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공전을 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심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동그랄수록 이심률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심률이 0에 가까울수록 동그란 형태인 것이고, 이심률이 1에 가까울수록 많이 찌그러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찌그러졌을 때 문제는 태양을 한가운데 두고 이심률을 이렇게 막 증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공전을 한다면은 태양이 가운데 있는 형태가 아니게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기후가 변할 수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거도
학교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가르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적 요인을 조금 살펴보자고. 자, 보시면은 대기의 투명도 변화, 지표면 상태 변화, 뭐 수륙 분포 변화 이런 거 나오는데, 자, 대기의 얘기는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GPT랑 좀 많이 얘기를 좀 나눠봤단 말이죠. 어떤 얘기를 나눠봤냐니까,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혹은 뭐 아질산 뭐 이런 것들 뭐 되게 많은데, 아질산 이온 이런 것들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기체들이 온실 기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존도 뭐 마찬가지고, 이런 기체들이 각각들이 원하는 파장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오존은 자외선이라는 영역을 좋아해. 그런데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을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궁금한 거죠. 왜 물과 이산화탄소는 이런 낮은 에너지 영역대를 좋아하고 오존은 이렇게 큰 영역대의 에너지를 좋아하냐? 오존이라는 것은 구조상 좀 불안정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더 큰 에너지를 원할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기 때문에 GPT랑 또 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대기 구성에 따라서 당연히 뭐 수증기가 많냐, 뭐 이산화탄소가 많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이거는 당장에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현재 지금 느끼는 지구 온난화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맞아.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온도가 높아져요. 이유가 뭐야? 온실효과, 그지? 이산화탄소가 지구에서 반사되는 것이라든지 태양에서 오는 거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얘는 공기 중에 있는데 얘가 지금 적외선이라든지 혹은 가시광 영역을 내가 에너지를 흡수를 한단 말이야, 얘가. 그럼 에너지를 가둬버리는 거야. 이런 온실효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당연히. 당연히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필요하긴 하다. 달과 화성처럼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게 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실 기체들은 꼭 필요한 게 맞지만, 현재와 같이 사람 기준으로 너무 과하게 되면은 온도가 너무 높아지니 문제가 된다라는 정도인데, 이산화탄소가 사실상 우리가 공기 전체로 봤을 때 많지 않습니다. 안 많아. 되게 적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가두어 버리면은 증발이 잘 될까 안 될까?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은 잘 일어나겠죠. 문제가 뭐냐면은 수증기의 양이 증가합니다. 수증기의 양이 증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온실 효과가 대략 4-5배 정도 커요. 더 심한 친구야. 이 친구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온도가 더 많이 급격히 상승이 되는 것이야. 얘 또한 마찬가지 적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을 다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트로 계속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럼 지구 온도는 이게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증가한다고 해서 기온 또한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게 아니고 기온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왜? 수증기도 같이 일하니까. 뭐 수증기만 일하겠나? 다른 온실 기체들도 계속 많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뭐 지금 첫 번째는 뭐 화산재 얘기가 나옵니다. 화산재가 태양 에너지를 가리면은 이것도 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단기적으로 화산재가 많아서 영향을 한 2에서 3년, 뭐 5년, 아주 길게는 뭐 10년 가까이, 한 8년 요 정도까지는 되게 온도가 낮을 수가 있어. 왜? 태양 에너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의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 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뭐 에어로졸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응결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응결핵이 뭔지 기억납니까? 응결핵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구름이 만들어지는 구름 형성 과정, 이런 거에 실험으로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압력을 갑자기 확 낮추면서 그 페트병 안에 구름 만드는 그런 실험인데, 거기에다가 성냥을 확 집어넣어.
그럼 갑자기 구름 형성이 더 많이 잘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응결핵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먼지 종류들이 뭐 많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구름이 많아지면은 요것도 이제 태양빛의 뭐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표면 상태 변화 뭐 이런 거 나온다. 여기서 뭐 또 좋은 내용은 이제 뭐 산림의 파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맨바닥에다가 태양 에너지를 꽂을래 아니면 식물에다가 꽂을래 이건 당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거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수륙 분포 얘기도 좋은 내용이죠. 물이라는 것이 열 에너지를 담는다라고 쌤이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까? 비열이 높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물들이 다 담고 있는데 당연히 수륙 분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56페이지 넘어가 보셔. 자, 피나투브라는 화산이 분출이 됐을 때 화산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엄청 많이, 이거 영상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어. 엄청 큰 화산이 진짜로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화산이. 이때 되게 많은 화산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집니다. 이게 한 2년, 3년, 2년 정도의 그래프죠. 이때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고요. 우리가 과거의 기후가 어땠을까 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질시대 이런 거 했을 때 고생대의 기후가 어땠죠?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실제로 온난하고 빙하기가 있었다. 그죠? 빙하기가 언제 있었어? 근데 잠깐만. 말에 있었습니다. 말에만 있었나? 선생님 근데 말 거만 외우라고 하긴 했어. 초기랑 중기 때도 빙하기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화산 폭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네? 어떻게 현재 그거를 알 수가 있었겠냐는 거죠. 중생대에는 기후가 어땠어? 온난했어. 온난했어. 빙하기 있었어? 없었어.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하는 거야? 고사리가 식물. 시랑화석이 저거. 식물. 식물 때문에. 어떻게 알죠라고 했는데 식물 때문에요. 식물. 식물. 자, 여기에 선생님이 총 4가지를 좀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을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봐. 나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 잘 생장을 할까? 햇빛 잘 들고. 햇빛 잘 들고 물 많고. 물 많고 온도는 먹고. 온난하고. 그치? 너무 높은 것보다는 온난한.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 열대우림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나무의 크기가 어때? 말도 안 되게 크죠. 그지? 그런 기후를 내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나무가 잘 자라기 힘든 기후는 빙하기. 추울 때, 추운 곳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러시아 쪽으로 쭉 올라가 보자고. 그러면 어떠한 나무들이 보입니까? 그거 좋아. 그런 사철나무죠. 그 친구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은 나무가 흰색 나무인데 되게 얄쌍하게 생긴 나무들이 좀 보입니까? 어떤 건지 알죠? 요런 친구들 보면은 큰 게 없단 말이야. 자라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더웠다 추웠다를 계속 반복하는 나라겠죠.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냐? 나무의 나이테는 대략적으로 약 1년마다 한 줄씩 끄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름에는 얘가 많이 자라. 이만큼씩 자라요. 그러다가 겨울이 되니까 아니지. 1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를 들면 안 되겠고, 그냥 뭐 많이 자랐을 때 내가 되게 1년 동안 되게 따뜻했어. 그럼 얘가 많이 자라. 그러다가 추워져요. 그러면 많이 못 자라. 이렇게 얇게 나타나고, 또 많이 자라요. 따뜻해. 그럼 길게 자랐다가 또 추워졌어. 그럼 얕게 자라요. 자, 그럼 얕게 자랐는 요게 이게 나이테. 자,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듬성 이렇게 나타나는 데는 되게 여긴 따뜻했구나.
그리고 좀 습했겠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계속 촘촘히 나타나는 그런 곳에서는 여기 되게 추웠겠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빙하의 코어 연구. 빙하 코어 연구 같은 경우에 보통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조금 실행을 할까요? 남극 좋습니다. 특히 우리 남극의 무슨 기지? 세종기지? 세종과학기지? 그렇죠. 세종기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 있습니다. 빙하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북극에 있는 빙하만 빙하가 아니라고, 그지? 빙하라는 것은 눈이 쌓여서 얼음 형태로 그대로 보존이 된 것을 모두 다 빙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눈이 내리면은 눈이 막 층층이 쌓일 거 아니야, 그지? 눈이 쌓여요. 눈이 요만큼 쌓였다가 언제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많이 쌓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조금 쌓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많겠죠? 자, 이게 쌓였을 텐데 우리가 빙하를 시추를 한 거야. 이렇게 동그랗게 빵 판에서 끌고 올라와. 그랬을 때 얼음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 생물? 공기방울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얼음 틈 사이에 얘네들이 다 얼어붙기 전에 공기들이, 이때 만들어졌던 공기들이 그대로 가둬져 있겠죠. 우리가 얘네들을 탁 가지고 와서 보면은 공기의 조성들, 분포 몇 %인지 다 보인단 말이야. 현재 우리가 공기라는,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공기라는 것은 순물질인가요? 혼합물질인가요? 혼합물질. 혼합물질이에요. 혼합물질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공기는 균일 혼합물일까요? 불균일 혼합물일까요? 불균일. 균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기서 맞는 공기랑 저기 뒤에서 맞는 공기랑 다른가? 다른데? 다른데? 균일 혼합물입니다. 알겠죠? 균일 혼합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의 조성들이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그러진 않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작은 공기방울도 내가 딱 끄집어냈을 때 확인을 해본다면 그런 퍼센테이지들이 다 존재하지 않겠냐고. 그럼 현재의 공기 조성과 얼마나 다른지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선들을 보면서 눈이 많이 내렸냐 적게 내렸냐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이게 빙하 코어 연구입니다. 빙하 코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읽어보시면 수십만 년 전까지 기후를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 연구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내가 뭐 굳이를 해야 될까? 화성 연구? 시상화석? 뭐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지구과학으로 넘어가시면은 이런 화석에서도 동위 원소 비를 본다든지, 혹은 그 원소들의 반감기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 원소가 계속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고, 탄소나 뭐 산소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 더 작은 원소로 나뉘어져요. 반감기가 존재하는데, 이 반감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기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한데, 그것과 동시에 지금 아래쪽에 4번 산소 원소의 동위 원소 비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상호한테 요거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지? 산소는 누구랑 누구 있어? 원자량이 16짜리도 있고요, 18짜리도 있어. 수소는 원자량 얼마? 1짜리가 99.9%입니다. 뭐 물론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99.9%가 얘니까 우리가 H2O를 얘기했을 때 H2O의 분자량에서 16짜리는 분자량이 얼마야? 원자를 합하면 분자죠, 여러분들. 그지? 18이죠. 1이 2개니까, 그죠? 1, 2개, 16짜리, 이렇게. 그러면은 H2O의 산소가 18짜리 원자량을 가지면 이 분자량이 얼마야? 20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이때 각각의 어느 환경에서 찾냐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자, 무슨 말인고?
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H2O라는 비율이 자, 18짜리고 있고 20짜리가 있는데 18짜리는 가볍다고. 그래서 위쪽에 많이 떠 있어. 자, 20짜리는 아래쪽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 이때 온도가 너무 높아. 되게 뜨거워요. 그러면은 18짜리가 많이 증발하는 거 맞는데 상대적으로 20짜리도 많이 증발해 버린다. 온도가 낮다면 20짜리는 거의 증발 안 해. 근데 온도가 높아야지만 20짜리가 많이 증발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분자량 20짜리, 그러니까 산소 원자 18짜리가 이제 공기 중에 많아지는 때, 혹은 자, 봐야 돼. 뭐야? 식물. 식물 고마워. 오, 정확해요. 야, 기가 막혀. 식물이 드디어 나의 그림을 알아보는 자, 식물이야. 그럼 식물에서도 H2O에서 18짜리를 가진, 그러니까 분자량 20짜리를 가진 친구들이 비율이 많아지겠다고요. 왜? 공기 중에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얘를 이용을 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많아지지 않겠냐고. 그래서 동식물들에서도 H2O 18짜리가 20짜리가 많아지는 때가 온도가 높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양 생명체는 거꾸로 뒤집으셔야 돼. 왜? 물이 지금 20짜리가 많이 증발했으면은 물에서는 적어졌을 것 아니야. 그치? 산소 18짜리가 많이 적어졌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해양 생명체 입장에서는 거꾸로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온도가 높을 때 해양 생명체에서 발생하는 화석을 봤을 때는 20짜리가 줄어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뭐 문제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 소개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후는 어땠을지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꽤나 디테일한 부분들이라서 아주 좀 잘 맞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당장에 뭐 또 하나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함께 이용해서 우리가 고기후를 분석을 하는데, 그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기후로 바뀌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쉬지 말고 얘기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아래쪽에 지구온난화. 드디어 우리가 진짜 사실 이전까지는 사실은 막 크게 필요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 오. 힘들다. 자, 지구가 뭐 되고 있는 거야? 뜨거워지고 있다. 따뜻해지고 있다가 온난화인데, 재작년이었나요? 어디에서 발표했지? 어디에서 발표했더라? 무슨 단체지? 내용이 뭔데요? 더 이상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할 수 없다. boiling. 뭐야? 끓고 있다,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너무 뜨거워서 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거 아니야? 바다에서 바다 섬 그런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구가 많이 뜨겁다고. 지금은 원래 뜨겁잖아. 아니 지금 뜨거워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온난화라고 하면은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뜨겁다는 다른 얘기죠. 따뜻해지고 있어요? 온난이 따뜻할 온자에 아이고. 온난이잖아요, 그지? 뜨겁다랑 따뜻하다는 느낌이 달라, 그지? 오렌지 줄래?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지구의 열수지 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 우리가 태양 에너지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죠? 기억납니까? 태양 에너지 할 때 했다. 그럼 어디가 에너지가 과잉이 되는 것이야? 저위도. 적도 부근이 에너지가 과잉이 된다. 그럼 에너지가 부족한 곳은 극지방이 되겠죠. 이 에너지는 누가 담고 있다고?
물이 담고 있다. 물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이동을 해야 된다고. 어디서 어디로? 아, 저희도에서 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적도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물을 보내줘야 돼. 근데 물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바람. 그렇지. 어우, 훌륭하다. 바람이 불어주면서 이 물을 수송을 시켜준다. 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이때 에너지가 과잉이 되는 부분과 적어지는, 부족한 부분. 자, 이게 약 위도가 37도 부근에서 역전이 일어나요. 오케이? 위도 37도 부근에서 이 역전이 일어나서 37도 위쪽에는 에너지가 적고요. 37도보다 아래쪽 37에서 0도까지는 에너지가 과잉이 되는 그런 상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위도 몇 도? 36도. 37도, 36도면은 지금 DMZ, 비무장지대 이런 데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잠깐만. 38도네. 36도? 36, 지금 여기는 36도 되겠네요. 아, 쌤은 기존 세팅이 쌤 더 위에 살고 있으니까 37도 세팅을 하고 있거든. 36도 맞겠다. 어? 왜 36도예요? 여기 36도쯤 될 것 같네. 제주도가 35도? 아, 뭐 비슷하지 않을까? 36에서 5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엄청 차이 나진 않을걸요. 자,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자료 플러스에서 보시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큰 값인데, 자, 우리가 이 받아들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지구 또한 물체란 말이죠. 맞아? 지구 질량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복사 에너지 내 안 내? 맞아? 이요? 복사해야지. 세진아, 너 물체야 아니야? 물체예요. 에너지 밖으로 방출해야 안 해? 해요. 합니다. 무슨 에너지야? 무슨 에너지로 방출합니까? 열 에너지. 열 에너지로 방출해. 어떠한 형태로 방출해? 그러게? 있어요. 너 열 에너지 방출하고 있어 지금. 어떠한 형태로 방출을 해? 공기. 복사 에너지로 방출합니다. 복사 이게 복사가 어떤 것이야? 뭐라고? 직선. 직선? 피나. 요것은 중학교 2학년 7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의 이동 방법에 총 3가지가 나온다. 어떻게? 복사. 복사, 대류. 대류, 하나 뭐더라? 전도. 전도가 입자가 옆에 있는 이웃한 입자에게 열을 전달하는 것이고, 대류는 잘 알죠? 뜨거운 게 위쪽으로, 찬 게 아래쪽으로. 그럼 복사는 뭐야? 그냥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 어떠한 물질의 도움 없이 오는 거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물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지구도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런데 지금 위도 37도를 기준으로 37도보다 아래쪽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커. 그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값이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과잉이 된다는 소리고, 37도보다 더 높은 곳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는 좀 줄어들었어.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계속해서 높은 상태야. 그래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형을 맞추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색칠에 있는 거 좀 보시면 돼요. 여러분 흑백이죠? 그 가운데에 보면은 뭐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막 돼 있어서 사이에 색칠이 돼 있거든요. 에너지 과잉돼 있는 거 보이지? 거기 부분이랑 양극 쪽에는 에너지 부족이 돼 있는 부분, 요거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온도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야? 방출하는 값이 적어져서. 그치?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야. 방출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방출되는 값이 적어진 거죠. 왜? 누구한테 막혀서? 이산화탄소나 뭐 온실기체 여러 가지들한테 막혀서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7페이지로 넘어와 볼게요. 이런 것들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한다 말이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온실 기체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도 흡수를 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도 흡수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출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방출을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온실 기체들 몇 개 얘기를 해봅시다. 어떠한 온실 기체가 있어? 그럼 쭉 계속 얘기 나왔던 CO2, 또 H2O, 또 뭐 있어? 메테인, CH4, 또 O3, 또 CFC, 클로로플로로탄소 이런 거 적혀져 있지 않나? 클로로플로로탄소 있죠? 어디요? 아니, 나 있죠? 클로로 산화이질소, N2O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탄소. 등등 너무 많습니다. 자, 요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플로 CFC가 뭐냐? 이거 뭐라고 하게? 플로린 탄소. CFC? 클로로플로로탄소. 우리가 과거에 선생님 어릴 때 얘기긴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더라고.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듣던 시대가 아니라서 선생님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헤어스프레이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 왜? 왜? 헤어스프레이 쓰지 말라고 했어. 왜죠? 스프레이가 헤어스프레이 그 머리 굵게 해주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쓰지 말래. 그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 때문에? 거기서 CFC가 쓰입니다. 냉매로서 써요.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데서도 쓰였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이 친구가 냉매로서 효율이 되게 좋아. 차갑게 만드는 거. 냉매. 냉매로서 굉장히 좋은데 뭐를 올리는 딱딱하게 하잖아. 아니 근데 스프레이에도 뭐 쓰이는데 어찌됐든 효율이 되게 좋은데 얘를 계속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CFC를 계속 쓰니까 문제가 생겼어. 오존이 점점 없어져요. 오존층이 구멍이 나는 거야. 남극이. 아니 남극이 아니고 오존 그냥 전체가 그래요? 구멍이 나요. 왜?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라니까. 1900년대 중반쯤이었나? 쌤 정확히 쌤 또 내용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중반쯤이었나? 얘를 급격히 많이 쓰기 시작했다가 오존이 파괴가 된다는 거에 있어서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된 거죠. 오존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외선 그대로 오고 육상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FC를 쓰지 말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약속을 해요. 얘를 쓰지 말자. 이거 우리가 들어봤을려나 모르겠습니다. 프레온가스라고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 어릴 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온가스의 규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현재는 오존이 메워졌습니다. 다행이죠. 진짜로 구멍이 났는데 메웠어요. 우리가 나 이거 되게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 지구적인 협약 약속으로서 우리 지구를 지켜냈던 일, 이거 말고 없는 것 같아. 그죠? 난 되게 감동적인 얘기예요, 이게. 하지만 이거에 그럼 대체제라는 게 필요했겠죠. 대체제가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아이고, 그죠?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을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오존이 구멍이 나는 것보다는 온도를 조금씩 높이는 게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살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일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그 아래 보시면은 지구의 열수지 있죠. 열수지 평형 보시면 돼요. 요거 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물 수집
육평형 했었죠? 그지? 그 뭐였어? 육지에서 물 출입이랑 바다에서 물 출입이 어때야 돼? 계속 합이 빵이 나야 된다고. 그지?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계속 0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 지구 열수지 평형도 지금 마찬가지야. 자, 지금 좌측에 거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 거 보자. 태양에서 100이 들어와. 근데 실제로 지구에 들어오는 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 74? 74 어떻게 계산하죠? 26 빼서? 자, 지금 100이 들어오는데 바로 반사되는 게 있어. 얼마야? 26%가 바로 반사가 돼요. 구름에 막혀서 바로 반사가 됩니다, 이거. 근데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값이 23 있어. 찾았습니까? 23이 흡수가 된다. 그러면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나 구름에 흡수가 되는 것도 지구 거야, 알겠죠? 지구에 흡수된 거예요, 알겠지? 대기나 구름도 지구의 거잖아. 지구의 것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23%를 흡수를 한 거야. 추가적으로 입 들어오는 거. 자, 다시 대기랑 구름에서 몇 퍼센트? 23%를 들여왔어요. 자, 그 다음에 빛이 지표에 빵 도달합니다. 지표에서 반사가 일어나. 반사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지? 4%를 밖으로 보내줬다. 자, 그러면서 47%는 지표로 흡수를 했네. 47%. 자, 그러면은 전체 합이 얼마야? 70%를 내가 흡수를 했네. 그럼 나가야 되는 값이 몇 퍼센트여야 돼? 70%여야 되죠. 출입이 빵이어야 되니까, 합이 빵이어야 되니까, 알겠죠? 둘이 빼면 빵이어야 돼. 자, 나가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자. 오른쪽 거 보시면 됩니다. 지표 복사. 이젠 지구 복사 에너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보시면은 우주로 직접 복사를 해요. 우주로 얼마 빠져나가? 5% 빠져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복잡한데 5% 말고 오른쪽 제일 위에 거 그냥 보시면 되겠다. 지구 복사 에너지 나오죠? 지구 복사 70% 이렇게 나오지? 이런 경우에는 70 그대로 보시면 돼요. 또 여기서 정확하게는 대기 복사 65랑 우주 복사 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지구에서 밖으로 보낼 때 대기라든지 공기를 마주해야 된다고. 구름 이런 것들 마주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한테 흡수가 됐다가 재방출되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 위쪽에 있는 대기 복사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우주로 직접 복사되는 거 합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안 되나? 다시 얘기할게요. 자, 지구 복사라는 것에서 다시 얘네가 어떤 거 합하고 있냐? 대기랑 구름 이런 거 안 거치고 바로 우주로 쏘는 거 5%. 그 다음에 구름이나 대기 흡수가 된다. 흡수가 됐다가 거기서 방출이 되는 값이 65%라는 말입니다. 이거 두 개 합해서 70%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둘 다 70%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온실 효과가 커지니까 지구로 다시 내뱉는 값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뭐 온실기체 배출량인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죠. 메테인은 왜 많을까? 가축 많이 키우면 그렇습니다. 가축. 소, 돼지 이런 거 많이 키우면 메테인 많이 발생해요. 똥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아래쪽 지구온난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지구온난화 이유가 뭐야? 이산화탄소 많이 만들어서인데, 이산화탄소가 왜 많이 발생했죠? 그렇죠. 화석 연료의 연소. 산화환원 반응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화석 연료의 연소 100% 이산화탄소랑 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둘 다 뭐야? 온실기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석연료가 문제가 돼라는 것이고, 다른 이유로 숲의 파괴 이런 것들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했고요. 목축업 방금 얘기했죠. 소, 돼지 이런 거 많이 키우면 메테인 양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 아래쪽 표 잠깐 볼게요. 자, 이 해수면의 상승이 또 문제가 되죠. 자,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문제가 있다고. 오늘 있잖아. 저기 갔다 왔거든. 한옥마을 갔다 왔거든요. 한옥마을 갔다 왔거든. 내가 전주를 계속 출강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한옥마을을 갔어. 한옥마을 자체를 처음 간 게 아니고 출강을 나오면서 출강 외쪽으로 이제 한옥마을 처음 가봤거든. 한옥마을 가면 뭘 해야 돼? 할 게 없어. 먹을 거 추천해 줄 수 없어? 딱히? 한옥마을? 응. 나 전주 사람 한옥마을 잘안 가. 그렇기는 하겠지. 원래 본인들 지역에 있는 거 안 가거든. 비싸. 아, 비싸서. 비싸긴 해. 닭꼬치. 10원방 4,000원 하더라. 맞아요. 닭꼬치 드세요. 닭꼬치. 닭꼬치 맛있겠다. 비싼데 맛있어. 아, 갑자기 배고프다. 마라탕 먹을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전주 그 초코파이 있잖아. 그거 내가 예전에 한번 먹어봤거든? 그냥 그런데 그게 왜 유명한지 잘 모르겠는데, 전주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사진 이렇게 같이 찍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문제 적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방금 본 거지, 방금. 그거 진짜 맛없는데. 맛이 없다까진 아닌데, 굳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자, 문제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왜 문제가 되지? 땅이. 물리보다 사라져요. 맞아요. 땅이 네? 땅 줄어들. 줄어듭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우리가 살 곳이 사람. 너무 훌륭해요. 아, 근데 이게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얼마나 기대치가 낮으면은 매번 이런 거에 감동을 할까 좀 싶긴 한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서구 동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쪽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이야.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도 사람이 살 곳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농업, 축산업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지? 우리가 바닷물이 담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량 문제가 뭐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은 원래 저기 천안 여기 있으니까 천안 옆에 아산 뭐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 야, 나중에 이렇게 뭐 지구온난화 졸라 심해지면 너희는 뭐 오션뷰 되겠다, 뭐 이렇게. 집값 뛰겠네? 하면서. 되게 실망. 여기는 바다랑 얼마나 거리가 돼? 가까워요. 가까워? 네, 생각보다 가까워? 시간 거리. 그럼 너희도 조만간 바닷가 되고 막 하겠는데, 그러면? 너희도 존버해봐. 여기 지금. 오션뷰. 나중에 한번. 자, 그 다음에 기상이변과, 기상이변, 뭐 이런 것들. 이상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뭐 태풍 피해 뭐 이런 거 없었는데, 올해도 뭐 딱히 없는데,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일본적으로 커브를 확 돌아버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지구과학에서 가면 또 배운다.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배우면서 갑자기 얘가 확 꺾여요, 이렇게. 매번 거기서 그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태풍의 경로에서 동쪽은요 피해가 심하고 서쪽은 피해가 적어요. 그런 것들 이제 지구과학에서 배우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어. 에너지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수송을 해야 된다면은 바람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많이 큰 값으로 불어줘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태풍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러면 더 큰 자연재해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좋아. 자연재해 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수 조절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되게 위험해 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파라든지 폭우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수증기량이 많아졌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강수량, 증발량,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수업 때 맞을 건데 강원도의 가뭄 올해 어느 지역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강릉이었죠. 강릉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도 뭐 그중에 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사실은 문제죠. 홍수의 피해라든지 올해 이제 뭐 선생님 이제 촌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논밭이 많잖아. 이번에 본가 가서도 이제 주변에 논밭이 많으니까 봤을 때 비가 올해 조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벼가 다 누워 있어요, 애들이.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다 누워 있어. 이런 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비가 너무 안 와. 그럼 뭐야? 가뭄.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정도의 강수량이 필요하다인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입니다. 58페이지 넘어가 보자. 58페이지 별 내용 안 남아 있습니다. 자, 미치는 영향, 뭐 농작물 문제가 생기겠죠. 그치? 그 다음에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엄청 큰 문제야. 여러분들 벚꽃 좋아합니까? 네. 벚꽃이 몇 월에 펴야 돼? 4월. 4월에 펴야 돼요. 벚꽃의 별명이 뭐야? 4월의 눈입니다. 그래요? 예. 허각 알아? 허각? 네? 허각 알아? 가수? 허각. 그래요? 몰라? 네. 허용별 몰라? 헉! 허각 몰라? 허각의 노래 중에 4월의 눈이라는 게 있거든. 다 벚꽃 얘기입니다. 벚꽃. 이게 우리가 봄인데 이 벚꽃이 막 떨어지는 거 보면서 눈 같다라고 해서 4월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벚꽃이라는 것이 개화 시기가 3월로 넘어온 게 뭐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 한 5년 정도 됐으려나, 5, 6년 됐으려나, 이 정도 되는데, 어찌됐든, 봄꽃이 계속해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매년 봄마다 그 기사들을 매번 봐요. 언제 첫 개화가 일어나고, 언제 이런 벚꽃의 뭐 축제가 이제 지역마다 막 있잖아. 언제 이제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는데, 매번 보면서 가슴 아픈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벚꽃 축제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좆됐네 이거 하면서 이렇게 매번 봅니다.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집중호우 발생 증가 뭐 이런 거 선생님 예시는 직접 검색을 다 해서 넣어놓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작년에 여러분들 동해안에 여러분 기억날는지 모르겠다. 요거 또 중학교 2학년 내용인가요? 중학교 2학년 내용. 자, 오늘 또 나오는 내용이야. 오늘 배우는 내용이야. 해류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야? 바닷물의 흐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해류는 찬 거야, 따뜻한 거야? 따뜻해요.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아주 큰 난류. 무슨 해류죠?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그죠? 자, 쿠로시오 해류가 너무 세버리는 바람에 이제 동쪽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뭐 이렇게 좀 양식업이라든지 되게 많이 할 것 아니야. 싹 다 죽었습니다. 작년에 그냥 수백억 피해를 입었나? 뭐 말도 안 될 만큼 엄청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에. 자, 그래서 적혀져 있죠? 2024년 8월에서 9월 한 달간 210만 4천 마리 물고기가 폐사. 단 2달 만에. 예, 2달 만에. 수온이 안 맞아서 어류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양식장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양식장을 들어서 옮길 수는 없고요. 어차피 그 어류들이 죽으면 위쪽으로 뜨기 때문에 다 치워버려야 되죠. 개 같은 것도 어류예요? 개? 꽃게. 어류라고 얘기를. 문어 같은 거. 그것도 어류인가? 어류라고 얘기를 안 할 텐데요. 정말로 생선만 어류라고. 예. 자, 어쨌든 간에, 요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패류들의 집단 폐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해양 오염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피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뭘 놔뒀냐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온이 같이 상승을 하는 그래프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저번에 얘기를 했었나? 지질시대 얘기할 때 우리 신생대에서 말기에 어떤 일이 있나?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었어. 그래서 이상한 그런 지식 하나만, 얕은 지식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지금 빙하기에서 간빙기를 향해 가는 중이니까, 현재 빙하기니까 맞죠? 간빙기를 가고 있는 게 맞으니까 온도가 상승함이 자연스러운 행위다. 완전 개빡큐죠. 단기간에 그만큼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인위적인 값이 맞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그래프도 확인해 보시면은 평균 기온 변화랑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 변화도 있다. 강수량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강수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홍수 피해라든지, 그래서 매년 물에 잠기는 지역이 또 존재해요. 그죠? 뉴스들 막 보다 보면 매년 물에 잠겨. 그런 것들 이제 피해가 크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 인천이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인천에 완전 물이 다 잠겨버려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해야 돼요. 하지만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나마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해? 근데 되게 많이 처럼 사람들 의식도 잘 안 잡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개인적인 뭐 생각이기는 한데, 일단은 분리수거를 참 잘해요. 그것만 해도 엄청 큰 값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변국만 봐도 그 우리나라 서쪽에 뭐가 있어? 일본, 서쪽! 서쪽, 동서남북, 동서남. 자, 너희 그 지금 눈에서 세계 지도를 펼치셔야 돼요. 세계 지도를 펼치셔서 서쪽을 바라보셔야 돼. 서쪽이 어디 쪽에? 저기 있죠. 서. 어느 나라가 있어? 중국 있죠. 중국 옆에 무슨 나라 있어? 인도. 인도 있어요. 그리고 천조국 어디야? 미국. 그런 나라들이 잘 해야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쓰레기 그냥 다 묶어서 버리지. 맞네. 좀 앞에다가 그냥 다 넣어버리지. 걔네들은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데 그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곤란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근데 어쨌든 우리 잘 하고 있는 대로 잘 하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상식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일단 10분 쉬고 뒤에서는 정말로 암기가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오도고 높게. 자, 58페이지 아래쪽에 대기의 순환 그리고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물이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에너지 수송을 위해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것인데, 이 바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고.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붑니까? 동쪽에서 지랄하네. 그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이다. 왜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막 있는데 고기압이 막 바람이라는 것은 유체란 말이죠. 유체가 뭐야? 흐르는 물질? 그렇죠. 흐를 유입니다. 흐르는 물체들을 우리가 유체라고 하죠. 액체라든지 기체 이런 것들이 다 유체에 해당이 되는데, 공기라는 것은 당연히 유체에 해당이 된다 말이지. 자, 고기압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기압이 높다. 기체의 압력이 높다라는 거야. 압력이 높으면은 상승할까요? 하강할까요? 하강. 하강하겠죠. 훌륭하다. 그러면은 공기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무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표를 마주하게 되겠죠. 지표를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흩어져 나가겠죠. 저기압은 어때? 기압이, 기체의 압력이 낮아. 그럼 공기가 비어있다. 상승할까요? 하강할까요? 상승. 상승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공기가 있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나? 진공이 돼? 아니요. 아니죠. 옆에 있던 것이 채워주게 된다는 것이야. 이게 바람이 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은 고기압에서 있던 바람이 지표를 충돌해서 흩어져 나간 게 저기압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유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온도라는 값도 한번 같이 넣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고기압이라는 것은 온도가 어때야 될까? 높다. 낮아야 돼요. 저기압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아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니까 기체의 압력, 영어로 뭐죠? 압력. 프레시. 그죠? P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나? 압력은 단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라는 것으로 구합니다. 면적당 힘인데 이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는 값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은 자, 간단한 얘기인데 고기압이라는 것은 압력이 높아, 힘이 높은 거야. 힘이 높으려면 중력이 커야 되는 건데 그럼 입자의 개수가 어때야 돼? 많아야 돼. 입자의 개수가 많다. 밀도가 어떻다는 거야? 밀도가 높은 거예요. 밀도가 높으려면 온도가 어떻게 해야 돼? 낮아야 돼요. 네.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성이 어떻게 됩니까? 활발해지죠. 그러면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압력이 낮아지겠죠.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중학생들 다 배우는 거거든. 하지만 연결시켜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다 띄엄띄엄 있는 파트들이고 이것들을 다 모아서 보면은 쉽게 얘기가 가능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부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대기 대순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단일 순환 모형 이런 거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존재할 때 4분의 1만 떼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가 극지방이고 여기가 적도야. 그치? 자, 극지방은 온도가 어때?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무슨 기압? 고기압이다. 적도는 온도가 어때? 높아요. 그럼 기압이 낮아요.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극지방에서 적도로 그냥 한 번 쭉 불어버린다. 자, 단일순환 모형은 왜 이렇게 나타나냐니까 이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지구가 자전해야 안 해?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내용이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59페이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순환세폭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개로 끊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거는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지역으로 각각 나눠서 이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람이라는 것이 위아래로의 운동도 있고 수평 방향의 뭐 운동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하나로 다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렵진 않아. 일단 수평 방향의 바람의 방향부터 좀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위도 0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90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저위도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부냐? 어떻게 부냐?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무역풍. 들어보셨나? 무역풍 안 들어봤어? 시험을 배웠잖아. 진짜? 자, 바람이 진짜로?
요렇게 붑니다. 자, 지금 동서남북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바람이 붑니까? 밤에서 서, 뭐 방위표 이렇게 그려줄까? 방위표. 동서, 북에서 남, 남부. 북에서 뭐 서남쪽, 정말 동서, 남서쪽. 그죠?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럼 이거를 무슨 풍이라고 얘기해야 돼? 잠깐만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가면 북동풍? 그죠? 북동풍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자, 이 친구 이름이 북동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무역풍. 자, 무역풍인 게 중요한데, 무역풍이 이제 북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북동 무역풍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때문에 그래? 아니야? 자,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분다. 이름이 편서풍. 무슨 편자? 치우칠 편자. 서쪽에서 치우쳐진 바람이 불어주는 거죠.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분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극지방에선 다시 저희도 지역과 마찬가지의 바람이 붑니다. 근데 이거는 극지방에서 부는 거기 때문에 극동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바람 해수의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바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직 위아래로의 바람의 방향도 되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 온도가 어디가 가장 높아? 저희도. 적도가 온도가 가장 높아요. 자, 그럼 여기가 온도가 높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공기의 상승. 저기압이니까 온도가 높을 때 저기압이니까 공기의 상승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공기가 쭉 상승해요. 자, 그런데 무한히 상승할 수 있나? 아니에요. 얘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생기고 여기서 공기가 쌓여서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온도가 어떻게 돼? 그치, 낮아지겠지.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식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빵 맞고 흩어져 나가겠지요. 이렇게. 자, 한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지방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어디가 온도가 가장 낮아야 돼? 북지방, 그치? 위도 90도에서 온도가 가장 낮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야? 고기압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뭐 극지방이니까 다 추우니까 다 파란색으로 할게. 자, 이렇게 쭉 옵니다. 자, 요거다, 요거. 빨간색이 여기서 고기압이 여기 흩어져 나가서 위쪽으로 상승하는데 위에서는 고기압 때문에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둘이서 만나네? 둘이서 만나서 어떻게 돼? 위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충돌해서 위로 쭉 상승해버려요. 저기압, 저도 고기압이네. 몰라. 자, 고기압인데 뭐 양쪽으로 쭉 흩어져 나가는데 뭐 반대편 쪽에 큰 저기압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고기압이니까 어찌됐든 여기가 제일 높은 기압이니까 다 흩어져 나갔을 때 저기압 쪽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만난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 어쨌든 여기서 다시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온도가 낮아져서 흩어져서 돌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다시 저기압, 고기압. 그럼 다시 여기서 저기압, 여기서 고기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 각각들의 순환들 이름이 있습니다.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지방은 항상 극이에요. 극순환. 이렇게 있다.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외워. 물론 뭐 서답형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러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서 추가적으로 헤들리 순환에서는 이렇게 도는 이유가 뭐야? 위도 0도인데가 가장 뜨거우니까 여기가 가장 저기압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공기의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얘가 다시 흩어져 나가서 땅에 맞아서 한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인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쌤이 여기서 얘기한 이유가 있다. 여기가 가장 온도가 낮으니까 무조건 고기압이 제일 크게 발생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 것이 맞아. 이것도 직접적인 순환이에요. 근데 패렐 순환은 뭐냐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끼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한 사이클을 돌아버렸어요. 간접적인 순환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순환 양쪽에 있고 가운데 간접 순환이 돌고 있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다 외우면은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표 비워져 있는데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뭐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쌤이 당연히 북반구를 기준으로 뒀습니다.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존재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북반구에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뒀는데 남반구는 여러분들 데칼코마니 알죠? 완전 똑같이 그냥 딱 찍어내면 돼.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남반구라고 하면은 여기서 수평방의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그 다음에 편서풍 똑같이 이렇게 잘못했죠? 딱 찍어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람이 불겠네. 그 다음에 극지방은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럼 이름들 각각 붙여볼까? 자, 이거 무역풍이야. 무역풍 똑같이 무역풍입니다. 무슨 무역풍? 남동 무역풍이 되겠죠. 그지? 남동쪽에서 북서로 보니까 남동 무역풍. 얘는 이름이 뭐야? 편서풍.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죠. 편서풍. 얘 이름 뭐야? 극동풍.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얘만 남동 무역풍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나머지 얘네들 뭐 다를 게 있나?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 정도. 자, 어쨌든 이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뭐가 이동할 수 있다? 물, 해수라는 것이 이동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의 이동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쪽에 59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은 표층 해류의 순환이 있습니다. 자, 열대순환, 아열대순환, 아한대순환, 뭐 서풍, 피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거는 잘 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를 좀 이제 자주 내냐? 다음 페이지 넘어와 보셔요. 아까 전에 쿠로시오 해류 기억납니까? 자, 여기서 나온다. 자, 열대순환, 아열대순환, 뭐 아한대순환은 실제로 이제 지구과학 1이라든지 혹은 사실 요거는 사회과 과목에 가서 좀 더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 정도까지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보시라고 넣어놨고요.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해류의 순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대략 이렇게 생겨 먹었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바닷물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0에서부터 30도까지는 무슨 바람이 분다고? 북동 무역풍이 불어요. 바람이 그러면은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분다. 그럼 물도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얘는 뜨거울 거 아니야, 바닷물이. 그지? 뜨거운 물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동할 수 있냐? 하니까 no. 여긴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동남아들이 있는 거야. 이런 대륙들에서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돼? 바닷물이 위아래로 찢겨져 내려가겠죠. 그지? 뭐 지금 이거는 뭐 단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가운데에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해류도 존재해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좀 얘기할게.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자,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 얘가 쿠로시오라고. 얘가 쿠로시오예요. 우리나라 옆에 지나가는 아주 큰 난류,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난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주 나오는 게 이렇게 이동하는 이 친구가 북적도 해류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점점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겠죠. 식어간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도는 이유가 또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러시아 쪽이랑 캐나다 쪽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렇게 대륙이. 그 바다의 틈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버립니다. 얘 뭐야? 북태평양
해류가 된다. 자, 이 친구가 쭉 내려오는 게 이쪽 누구를 지나냐? 캘리포니아 해류를 만듭니다. 캘리포니아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돈다라는 것인데, 아래쪽에 한대 순환 쪽 보시면은 그 남반구가 좀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니까, 남반구는 여기 아래쪽에 뭐가 있냐? 이게 땅이 없어요, 여기가. 땅이 없어. 60도에서 90도가 땅이 없어가지고 얘는 쭉 이동한다. 지구를 계속 도는 거야, 얘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북반구에서는 지금 0에서부터 한 60, 70도 막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얘가 뺑뺑뺑 돌고 있어요. 태평양을 돌고 있는데, 남반구로 넘어가시면은 우리 그 남극 위쪽 있죠? 남극 순환 해류 보이나? 지구 한 바퀴를 계속 뺑뺑 돌고 있는 거야, 얘는. 왜? 땅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남반구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남반구 얘기 잘 안 하니까 우리가 뭐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또 질문이 매년마다 있는 질문이, 선생님, 해류 이름들을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어도 괜찮아. 일반적인 문제에서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이제 뭐 자주 나오는 이런 해류들 이름을 안다면은 좀 더 도움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어려워? 표정이. 어려워? 조금 어려워? 다시. 자, 여기가 북동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북적도 해류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자, 다시 이게 땅이랑 대륙들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물이 위아래로 나뉘어지는데, 여기 위로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 여기 뭐야? 30에서 60도는 또 편서풍이 이렇게 분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이야. 그 다음에 다시 뭐 북태평양 이렇게 돌게 되는데, 이거는 뭐 대륙 따라서 돈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끝이야 이게. 올려. 자, 그 다음엔 이제 또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자주 등장하는 부분인데,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다마는. 자, 요거는 지금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냐니까, 혹시 엘니뇨랑 라니냐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뭐 아까 전에 선생님은 뭐 그냥 뭐 슈퍼 엘니뇨가 왔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무역풍이 크게 불 것이냐 적게 불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역풍이 많이 불 때랑 적게 불 때가 좀 다르다인 건데,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을 얘기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알겠죠? 자, 적도 부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평상시면은, 자, 서태평양 쪽에 어떤 나라들이 있다고? 우리나라. 중국. 미국? 적도 부근 자식들아. 아, 동남아들이 있겠죠. 동남아들. 그치?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을 것인데, 뭐 대표적으로 인도가 몇 시야? 4시야. 인도는 4시야. 알겠죠? 인도네시아. 자, 동쪽에는 뭘 얘기할까? 페루 이런 거 얘기할게요. 페루. 북방구. 남반구 상관없죠. 뭐 무역풍 얘기니까. 보통 근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죠? 문제에서도. 자, 어쨌든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저위도 지역이니까 어디서 어디로? 저위도니까 예,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동에서 서로. 그러면 물도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근데 봐봐, 다시. 저위도니까 바닷물이 기본적으로 어때? 뜨거워. 뜨거워요. 그것을 동에서 서로 보내주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해수의 높이가 어디가 높을까? 페루. 물을 봐봐. 지금 물을 이렇게 담아뒀는데 이렇게 쭉 보내줄 거야. 아, 그럼 물이 뭐 이쪽이 좀 높아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어디로 쏠려야 돼? 인도네시아 쪽으로 쏠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차가워야 돼요. 왜 차가워야 될까? 저기 바닷물이 물을 이렇게 싹 치워줬어. 물이 비어버리냐고. 아니라고 했지. 우리가 유체들은 치워지면은 주변에 있던 게 몰려와 버리죠. 다시 치워버린다. 뭐야? 아래쪽에 있던 차가운 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얘기해요. 됩니까? 자, 이런 형태인데, 또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니까, 지금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서랑 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자, 그러면은 어디가 증발이 잘 될까요? 그치?
뜨거운 물 쪽이 당연히 증발이 잘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쪽은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조금 많습니다. 알겠죠? 좀 습하고 강수량이 많은 게 이유가 무슨 소리야? 이런 이유가 있어. 알겠죠? 이런데 싱가포르에 비가 그럼 페루에는 많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비가 더운다. 덜 오면은 어때? 건조해요. 그쵸, 건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좀 맑고 또 차가워. 구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건조하고 좀 이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어획량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래쪽에서 물이 용승되어 올라오면은 무기염료의 값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걸 먹고 사는 작은 또 생명체들 이런 것도 많고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용승이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획량이 좋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엘니뇨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니까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바람이 덜 분다 라는 것이야. 다시 세팅을 해보자. 서쪽에는 인도가 몇 시야? 4시야. 자, 동쪽에는 누가 있다? 페루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제는 자, 바람 표시해야지. 바람 평소에 몇 개 갈까? 몇 개 그릴까? 4개 그릴게요. 4개. 자, 바람 4개 그리겠는데, 자, 엘니뇨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바람이 덜 부는 거야. 몇 개 그릴까? 2개. 2개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뜨거운 물을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용승이 동쪽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물을 많이 못 치워주니까 용승이 될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름이 어디서 많이 만들어져? 그죠? 그럼 페루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존보다는 구름이 있다. 구름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비가 많이 와버려요. 그럼 서쪽에서는 비가 많이 와, 안 와? 안 와죠. 상대적으로 안 옵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가뭄, 하나. 산불. 페루 지역에서는 홍수, 그게 안 좋네. 그리고 어획량이 감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진짜 다야 이게. 이게 답니다. 내용 다야 이게. 자, 라니냐는 뭐야? 그러면은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시 세팅. 자, 인도가 몇 시야? 4시야. 4시야. 평상시가 제일 좋네. 그죠. 평상시가 제일 좋은 거지. 자, 동쪽은 진짜 그 평상시 말하는 거야? 지금 평상. 나 따로 이름 현재. 현재. 평소. 우리 평소라는 말은 알죠? 나 이름 있는 줄 알았잖아. 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자, 그러면 뜨거운 물을 너무 이렇게 돼버리나? 너무 치우쳐진 게 됩니다.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용승이 많이 되는 것은 오케이, 좋습니다만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구름이 너무 한쪽에 많이 치우쳐지게 되겠죠, 이러면. 그죠? 그럼 이제 서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홍수가 벌어집니다. 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는데,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평상시 때가, 적정한 선 내에서 얘기입니다. 적정한 선 내에서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로서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 안에서 비가 좀 많이 오고 습하고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 페루가 비가 안 온다는 뜻이 아니야. 우리가 맑은 날 그리고 좀 건조한 이런 게 좀 많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지, 비가 안 오고 평소에 가뭄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역풍이 강화가 되면은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홍수 이런 피해들이 있을 수 있고, 페루에서는 비가 정말로 그냥 안 내려버려요. 가뭄, 산불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쉽게 된다라는 거죠. 외우는 방법은 엘니뇨의 이응, 약화의 이응. 알겠죠? 엘니뇨는 약화다. 엘니뇨는 약해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무역풍밖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엘니뇨는 약해지는 거야.
이응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60페이지 좀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볼게요. 이렇게 수온 분포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에서 동까지 모두 다 새빨간색, 여러분들은 흑색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6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색상의 분포라는 것이 보일 거야. 보이나요? 색상의 분포라는 게 보이나? 보이죠? 아, 괜찮은데? 보이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 이 정도면 훌륭한. 보이네요. 가운데 있는 진한 색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그래도 좌측에 좀 쏠려 있는 거에 맞아요. 그지? 근데 엘니뇨 때 보시면은 서에서 동 모두 다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람이 덜 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서쪽으로 치우쳐졌죠. 자, 이런 경우 신기하다. 문제가 발생한다. 자, 선생님이 오른쪽에 뭐 수온 분포, 해수면 높이, 기압 분포, 기상 현상 이런 것들 넣어놨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기상 현상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 수온 분포, 해수면 높이, 기압 분포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냐면은 외우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우지 마, 알겠죠? 자, 아래쪽에 남방진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남방진동이라는 것은 사실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또 얘기를 꺼냅니다. 실제로 그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은 남방진동수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게 낸다면, 특히나 여러분들이 더더욱이 수능이라는 과목을 또 바라본다면은 이 정도 지식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학과는 모르는구나. 수학과는 이름이 다? 남방진동에 대해서 깊이 안 할게요. 선생님 다 적어 놓기는 했어. 지금 보면 타히티 섬과 다윈 섬이 다윈 쪽에서의 기압의 차이를 보는 것인데,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플러스면은 라니냐고요. 마이너스면은 엘니뇨입니다. 알죠? 요 정도 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위쪽에는 뭐 라니냐, 엘니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슈퍼 엘니뇨, 슈퍼 라니냐. 아까 전에 슈퍼 엘니뇨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 10년의 사이클로 왔다 갔다 해요. 10년 사이클.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년으로 와라는 건 아니겠죠. 최근에 왔는 슈퍼 엘니뇨 같은 경우에 5년 만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좀 사이클을 좀 벗어나는 것인데, 사이클 또 매번 계속해서 뭐 반복이 되어야 우리가 사이클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뭐 한 번 이렇게 5년 만에 와버렸다고 해서 뭐 사이클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겠죠. 어찌됐든 간에 남방 진동 나왔을 때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이 약화의 느낌이 좀 나셔야 된다고. 그지? 마이너스 좀 낮아졌다. 엘니뇨, 약화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자세한 건 얘기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엘니뇨 많이 나와요.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 라니냐 얘기가 많이 빠지게 된 것 같은데 엘니뇨 위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방금 얘기했는 거 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엘니뇨가 이렇게 오면은 다시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은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겠다. 비가 안 내려서 그런 거야. 그지? 동태평양에서는 수산업 저조, 용승이 안 일어나니까 저렇게 나옵니다. 62페이지 넘어가자. 62페이지 못하면 나가 죽어야 돼요. 아까 전에 세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뭄을 참 좋아해. 가뭄 왜 이렇게 좋아하죠? 가뭄이 가뭄이 아니고 사막. 그치, 사막 얘기했었다. 가뭄이 아니고 사막. 인도네시아 사막 아니야? 사막 왜 이렇게 좋아해? 인도가 네? 더 사막 왜 이렇게 좋아해? 인도네시아 사막 아니야? 완전히 사람 아닐까? 아닐 텐데. 응. 인도 사막. 인도에는 있죠. 인도가 인도네시아 아니에요? 인도가 인도네시아가 아니었어요? 진짜 구라치지 마세요. 진짜로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구라치지 마. 너 그 정도로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로요?
나 소름 끼쳐 진짜로. 이러고 사회 사는다고 하니까 좀. 진짜로요? 세진아 그래도 다행이다. 지금 배운 걸 까먹지 말겠죠. 어디 가서 상식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 아니 이건 상식이 맞는데 이거는. 진짜로? 아니 그 인도네시아. 다른 나라야. 인도네시아고 그게 많아요. 어? 근데 왜 이름이 인도네시아?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나라 이름 절대 내시였나? 자, 사막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비가 안 와서. 비가 안 와서예요. 되게 건조해졌기 때문인데 여기에 있어서 자연적인 행위와 인위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행위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뭐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모하비, 그 다음에 뭐 그레이트 샌디 사막 뭐 이런 것들 많은데 공통점이 있을까요? 뜨거워요. 중위도다. 너무 정확합니다. 위도 30도 부근이야. 자, 이거 앞에 세포순환 대기 순환 사이클 한번 다시 가봐. 한번 펴봐. 아니요. 이거요? 네, 그거요. 사이클 펴보시면은 위도 30도가 무슨 기압이야? 고기압입니다. 아 맞네. 고기압에는 구름이 없어요. 안 만들어지죠. 구름이 만들어지려면은 만들어져요. 공기의 상승이 있어야 돼. 공기의 상승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저기압. 저기압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고기압에서는 공기들이 하강하기 때문에 잘 안 만들어지죠. 구름이 잘 안 만들어져. 근데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왜 사면 안 돼?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그러지 않을까? 커야 그래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가 많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위도 30도 부근은 방금 봤는 것처럼 바람의 이동 때문에 고기압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잘 안 내려버려 그냥. 그래서 발생합니다. 인위적인 요인은 뭘까? 벌채. 벌채? 벌 잡는 거? 벌채? 얘도 몰라요. 산림 벌채라고 하죠. 벌채? 나무를 베는 벌목이라고 하나. 벌목, 산림 벌채, 벌목. 벌채, 벌목 다 쓰는 것 같은데? 벌채 뭐가 다르지? 벌채랑 벌목은 뭐가 다르지? 벌채, 나무 집, 새집. 벌채, 벌목. 어쨌든 간에 나무 이런 것들을 다 베어버리죠. 어디? 특히 어디? 우리 지구의 폐 어딥니까? 러시아? 저기 어디야 거기 우리 아마존. 그래, 아마존. 우리 지구의 폐라고 불리죠.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베어버리는 거지.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막화 과정 그래서 위쪽에 간단히 나타냈습니다. 산림 벌채라든지 과다한 방목으로 인해서 이런 황폐화가 일어나고 사막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 그림 오른쪽에는 그래프가 강수량과 증발량에 대한 그래프인데 위도 30도 부근이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이 됩니다. 고기압이라서 그렇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피해 당연히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피해를 입어? 사막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피해를 입죠? 가루 날. 뭐라고 해? 아니 가루 날리는. 아니 왜 세 번째 말고 황사. 황사가 어느 계절에서 발생하죠? 봄에 발생합니다. 이유가 뭘까? 편수풍. 맞아요. 훌륭하다. 맞아요. 편서풍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당연히 동쪽이었다면 문제가 없죠. 동쪽은 바다인데. 그지? 서쪽에서 중국과 인도 이런 쪽에서
고비 사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여기서 쭉 불어오는 거야.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 왜 하필 봄철일까? 생각해보면 겨울철에는 온도가 어떻습니까? 낮아요. 땅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모래가 잘 안 날려. 봄에 이제 녹기 시작하면서 불어옵니다. 선생님 그럼 여름철에 더 많이 날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은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막아주기 때문에 안 날아올 수 있는. 게다가 추가적으로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모래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이제 간간히 또 조금씩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철에 가장 심하다라고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위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응? 위에서 겨울이가 뭐가? 위에서 이렇게 오고 겨울철에 바람? 시베리아 기단 위쪽에서 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간에 겨울철에는 이제 적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온도가 너무 낮아서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피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황사가 막 불어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안 좋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사막 계속해서 넓어지는 게 좋을까? 안 좋겠죠. 사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농작물들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막을 조금씩 메워줘야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사막을 다 없앨 수 있을까? 그러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이런 거 돌려보잖아. 그지? 사막을 다 메워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막은. 왜? 지금 보는 것처럼 위도 30도 부근에는 비가 안 내려서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이런 과도한 방목, 삼림벌채 이런 것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줄여나가고요. 사막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땅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주면 됩니다. 무한도전 아시나요? 무한도전에 정말 옛날에 사막에 나무 심으러 갔었다? 그 편이 기억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무한도전에 없는 게 없다라는 말 있잖아. 그지? 사막에 나무도 심으러 갔습니다. 진짜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주면은 많이 막아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아래쪽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한 미래 기후 예측이라는 거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기온 얘기로 조금 넘어오게 되는데 현재와 같이 탄소 배출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온도는 당연히 너무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단기간 내에. 원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생명체 존재 이유가 뭐 생존과 번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후대를 생각해서도 내 자손들이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살아도 괜찮을지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온실기체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그지? 에너지 아끼고 계신가요? 2층이면 좀 걸어서 올라가라. 나도 엘리베이터 잘 안 타거든요. 걸어서 올라가시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십시오. 배달도 할 때 항상 일회용품 선생님 체크 안 합니다. 그냥 집에서 숟가락 젓가락 다 있잖아. 씻어서 먹으세요. 그지? 그 다음에 뭐 사회 국가적 노력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개개인이 하나하나씩 다 모여서 큰 집단을 형성하고 이게 우리 뭐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국가, 조금 더 넓혀져서 국제적인 값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보다는 나 하나조차도 라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런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기후변화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다. 이거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63페이지에 OX 간단히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